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경찰이나 이 군대 이런 데가 지금 지휘계통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데, 너무 안일하게 평소에 별로 사고가 없으면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가 구청에 일찍에 구청장이 이제 그 저녁에 어디 간다든가 그러면은 어디 가는 곳을 이렇게 그 비서라든지 그 총무과다 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무전기도 이제 가져가요. 이제 그래서 무전기로 이제 전화가 잘 안 될 때는 무전기라도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긴급할 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경찰청장이라는 분이 이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뒤늦게 자꾸 밝혀지는 건데요. 근데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있고 지역사령관 서울경찰청장이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지방에는 인천경찰청장이 있죠. 지방에 청장이 있지. 근데 경찰청장이 예, 지금 그쪽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계속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 그리고 그분이 11시쯤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이제 연락이 어떻게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날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이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항상 비상 상태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그 청장이 만약에 출타하게 되면 뭐 부청장이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앞으로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지시켜 놓고 대비를 시켜 놓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 경우에는요, 경찰청장은 지방에 가져 있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11시에 잠들었어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요. 그날 토요일 날로 이 이태원에 지금 현재 헬라원 축제 힐레원 축제가 아니더라도 그 강화문에선 그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집회가 일어났어요. 우파가 하는 그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집회도 있었고 또 촛불 집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또 비상사태, 준 비상사태로 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 또는 서울경찰청장 또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준 비상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대기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를 움직였다든지 뭐 하면은 그 움직였을 때 자기한테 연락을 취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또 하급자한테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안일하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에, 그 보고상이 경찰에서 이렇게 안 되는 바람에 끊겨가지고 보고가 안 되는 바람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경찰청장보다 더 먼저 알았어요. 그럼 어디서 그 받았냐? 소방청에서 연락 온 곳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부 장관보다 먼저 알은 거예요. 대통령이 먼저 알은 거예요. 물론 먼저 안 거면 해도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지금 현재 정신이 빠져서 해이해졌습니다. 이게 문통정부 때 이런 그 책에 있는 일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되고 그저 능력 없는 사람들도 자기하고 가깝고 또는 자기하고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 갖다가 승진시키고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더 벅찬 자리에다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태원의 신라원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북에서 미사일을 또 포를 그냥 수없이 쏘잖아요. 지금 현재 준 비상 상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다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비상 체계로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대비를 해야겠죠. 자기가 움직일 때는 대비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무사한이라고 너무나 등한시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여지껏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태원 그 옆에 기동대가 있었고요. 이태원 옆에.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한강만 거기 건너가면 서초에 그 경비대가 2개 중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집회 시위가 그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아니 그쪽에도 그런데도 지원을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보면은 정신들이 빠졌어요. 이 매뉴얼도 이 평상시에 하는 매뉴얼대로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걸 갖다가 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중대한 자리에다 주고 봉급을 국민의 혈세의 월급을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먼저 그 복을 받고 청장보다 먼저 복을 소방청에서 연락을 받고 즉시 그 재난구조대에 나가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력 동원에 인명 구하라. 인명 구하라. 대통령 첫 지시. 경찰에는 먹통. 경찰에는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그 지방 가서 있어가지고 11시에 잠이 들었다니까 이게 그 지시가 내려가겠습니까 그게. 참 정말 어처구니 없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 저기 중대한 자리에다 맡겨놓고 있으니 나라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고 전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하라는 첫 재난 대응 지시를 했지만 경찰 지휘부에는 즉각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 이 나라 큰일 나갔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문통정부 때 이런 체계가 이게 잘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참 이거 앞으로 큰일 나갔어요. 이거 이북은 자꾸 미사일 쏘고 포만 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사고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지시조차 전달이 안 돼 재난 보고 대응 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대응에 대해 11시 53분에 국정상황실로 참 답답하네요. 방 조정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는 모든 기관에 내려져 경찰청에도 당연히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이게. 그러나 윤익은 경찰청장은 10시 15분에 사고가 난 상황을 2시간이 지난 뒤인 0시 40분에서야 경찰청 상황 담당관에게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 아, 참말로 나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런 게. 나 이게 참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대통령의 긴급한 재단 대응 지시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용산 경찰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 보고가 이루어진 것도 11시 36분이었다. 참. 대통령실에서 재난 대응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이 내용 자체가 경찰 지휘부에 전달이 안 됐고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뒤에 거꾸로 한참 지연된 경찰 내 사고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청 상황관리 체제를 포함해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감찰에서 확인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감찰을 넘어 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들 가지고 경찰 이저 치안 이거 못 맡기겠네요. 이거 아주 참 대단하네요. 대통령보다 늦게 한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모른 채 밤 11시 취침. 경찰청 이태원 참사 당일 윤익은 행적 공개 당일 충북 지역 방문 충북에 가서 있었는데 충청북도에 가서 오후 11시 32분 첫 보고 문자 왔지만 놓쳐 잠을 자는 바람에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이튿날 자정 넘어서야 보고받아. 치안 총책임자인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충청북도를 방문해 밤 11시까지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 11시쯤이면 그때 속보가 떴었는데 뉴스에도요. 사실을 알지 못하다 잠자리에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취침 후에야 사고 보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지만 놓쳐 이튿날 자정 넘어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4일 윤 청장의 지난달 29일 행적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청장은 휴일을 맞아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온 개인 일정으로 충북 지역을 방문해 오후 11시경 취침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오후 11시 32분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인명사고 사상사고 발생 문자를 수신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오후 11시 52분 상황 담당관이 전화를 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시작된 건 당일 오후 10시 15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분 소방청 직보로 사고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윤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 셈이다.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정신이 해이해졌어. 이게 완전히 그냥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잖아요. 보수 측에도 있었고 촛불 시위 한다고 그때 모여가지고 삼각지까지 행진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삼각지에서 뭐 8시 반 정도에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태원까지 뭐 전철 한역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그걸 모여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압사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예측도 안 하고 그날 그 집회가 대형 집회가 있는데도 그저 휴일이니까 난 쉬어야 갔다 해가지고 가서 쉬었다. 충청북도에 가서 있었다. 야 진짜 이런 사람들 이거 국민들 생명을 맡겨놓고 저 생명들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큰 문제네요. 그 세월호 사건이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도 그쪽에 해양 경찰이 그냥 왔다 갔다 뭐다 시간만 지키고 그냥 뭐 지시간만 낮춰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왕당황하다. 그러다가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세월호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사실상 지방 정부의 지방 책임자들, 지방 치안 책임자들이 우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런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보고를 이렇게 늦게 받아가지고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경찰 조직들 있잖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가운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참 아까운 인명을 이렇게 손실을 받고 그 가족들의 그 슬픔과 그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한 참 대단한 그 윤익은 경찰청장의 그날 그 당일 때 그 시간대별 행적을 보면요. 29일 그 사고 난 날입니다. 11시 충북 지역 방문 및 취침. 충청도 사람인가? 29일 날 10월 29일 날 23시 32분 그러니까 11시 32분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인명 사상 사고 발생 문자 수신. 그때는 잠자냐고 못 봤어요. 그날 29일 날 11시 52분 상황 담당관 부재중 전화. 서울청 상황실에서 경찰청 상황실로 상황 보고. 그 다음날 10월 30일 날 0시 14분 상황 담당관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 보고를 받음. 그러니까 12시 14분 12시 14분에 그때 가서 이제 자다가 이제 어떻게 또 전화를 받은 거예요. 10시 10월 30일 날 12시 19분 서울경찰청장에게 총력 대응 등 전화 긴급 지시.
근데 지금 현재 12시 19분이면요. 압사당해 가서 사고 나고 뭐하고 한 사람들 거의 10시 15분에 이렇게 사고 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끝날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병원으로 옮기고 사망한 사람들을 뭐 사망한 사람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옮기고 또 그때 뭐 또 인공호흡 시키는 사람들도 인공호흡 시키는 일도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다 이 사건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지시한 거예요. 10월 30일 2시 30분 대통령 주재 회의 화상 참석 및 경찰청 지휘부 회의 주재. 화상 참석했고 화상으로. 아,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야. 완전히 진짜 아주 해이해진 정신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날 집회가 좌우 그 집회가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 거기에 대해서 어, 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연락은 책에 대해서 비상전화라도 전화가 되게끔 해야지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못 받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도 전화 받아서 연결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는 왜 가야 돼요? 충청북도에 가서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되면 그쪽으로 보내버리지. 그쪽으로 전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집회가 있는 날은요.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경찰 서울 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요 준 비상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해이해진 정신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수도권의 책임자로다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대통령이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이나 서울 경찰청장 그런 사람들보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부 장관보다 먼저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시를 하고 임명을 구하라. 그럴 정도가 됐으니 이 나라가 이게 무슨 이게 이런 사람들을 몰아놔두고 이거 월급 줘가면서 이거 치안을 담당하게 시킵니까? 그 자리에다가 놓고 있습니까? 이게 참말로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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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어찌됐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잘 선출했습니다. 참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밑에 있는 근무는 하급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 자기들 위치를 잘 지키고 잘 따라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아주 고디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충청도 가서 담당 경찰청장의 담당 이는 그날 집회도 많고 그러는 토요일 날인데 충청도 가서 있으면서 잠을 잤다. 정말 이런 사람들 다 경찰들도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완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이 빠졌어요. 기압이 들어가야 돼요. 매년 전경들 기동대들만 갖다가 집회 오면 그냥 갖다가 울타리 같이 쌓아놓고 말이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조민원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이 문통이 또 경찰들도 얼마나 많이 또 뭐 저기 이, 그 경찰들을 뽑았습니까? 이거. 야, 어처구니 없는 날 참 답답하네요. 아주 답답해.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라이 인간들이라고 말이죠. 에이 고얀 사람들, 고얀 사람들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